성중시록 56권 성종 6년 6월 13일 경인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56권 성종 6년 6월 14일 신묘 첫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중시록 56권 성종 6년 6월 14일 신묘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56권 성종 6년 6월 14일 신묘 세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주와 승지 유지가 아뢰기를 인군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이양해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권한을 한번 옮겨주면 이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조 병조에서 인물을 진퇴시킬 때 권세를 쓸 소지가 있으니 구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지사 임원준이 아뢰기를 세종께서 항상 하교하였기를 이조 병조 임기는 30삭을 넘지 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권세가 무거운 자는 오직 이조와 병조 및 승정원입니다. 또 인재를 추천해 올림에 있어 비록 대신의 직분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윤이나 주공이 아니면 능히 사사로움을 두지 않는 경우는 적은 것이니 한결같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인군의 덕을 일컬어 명단이라 하였는데 그늘의 호조와 병조의 난관을 파하는 것은 조정에서 모두 전하의 명단에 감복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죄가 있는 자를 공신이나 친구라고 하며 그 법을 달리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벌이 죄에 합당하면 죄를 받은 자가 어찌 원망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였다. 유지가 또 아뢰기를 이승정인이 그 주인 홍씨를 독살하였는데 이를 교사한 자는 반드시 그와 상관한 중 하균일 것입니다. 이제 하균을 방면하고자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신이 덕건대 정인이 옥중에 있으면서 하균을 바라보고 문득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 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장신하지 않으면 정상을 알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인의 해산달이 10월이니 산후에 고문하여 물으면 정상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였으니 하균이 만약 공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와 같이 심한 더위에 옥에 가두어 두는 것은 불쌍하다 하였다. 시간간 이 맹현이 아뢰기를 하균은 가볍게 놓아줄 수 없습니다. 신이 덕건대 뭇 여성들이 말하기를 정인은 죽더라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윤 법주가 또한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 이로써 보면 하균이 상관한 여성이 정인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56권 성종 6년 6월 14일 신묘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6권 성종 6년 6월 15일 임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6권 성종 6년 6월 15일 임진 두번째 기사 공조 정랑 주 윤선 등 3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시록 56권 성종 6년 6월 15일 임진 세번째 기사 임금이 영의전 신숙조의 병이 위독해졌다는 것을 듣고 내일을 보내어 가서 이를 진료하게 하고 또 조하승지 유지를 보내어 병의 징후를 보고서 말하고자 하는 일을 물어 가지고 오게 하였더니 유지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이 신숙조의 집에 갔더니 신숙조가 그 아들 신정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정신이 안정되지 아니하여 서로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므로 신이 성상의 하교를 전한 신숙조가 말하기를 아랠 만한 일이 진실로 있으나 신이 어찌 갑자기 죽겠습니까? 마땅히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친히 아뢰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56권 성종 6년 6월 15일 임진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56권 성종 6년 6월 15일 임진 다섯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가 다시 본도의 예차 갑사를 세우도록 개청하므로 원상에게 명하 의논하게 하였다. 한 명의 조승문, 김질, 윤자운이 의논하기를
양계의 예차 갑사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이를 고쳐서 비록 정병을 갑사로 승차시킨다 해도 무거운 것을 피하고 가벼운 것으로 나아가는 패단은 없지 않을 것이니 예차를 설치하여 차차 충차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어유소는 오랫동안 북방에 있었으므로 그 패단을 자세히 알고서 말하는 것이니 다시 예차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5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살마주 시레테스 국구 섭진주 병고진의 평방식 부위 충길 대마주 테스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6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6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목을 강하다가 오왕이 복양흥을 승상으로 삼았다는 데 이르러 임금이 이르기를 오나라 임금은 복양흥 장희의 교묘하게 아첨하는 것을 알면서도 능히 버리지 못하고 마침내 강업을 폐하였으니 부단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하니 시간간 홍귀달이 이르기를 주역의 강단을 귀하게 여겼는데 이미 그 간악함을 알고서도 능히 버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아는 것보다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6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7일 가보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신정이 아비 신숙주의 병이 위독함으로 사직하니 바꾸도록 명하였다. 성종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7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7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이극배 어유소 이극배를 승록대부 병조판서로 어유소를 숭정대부 의정부 우참찬으로 홍응을 승록대부 익성군으로 윤계겸을 자험대부 행형조 참판으로 신정을 가정대부 이조 참판으로 유지를 동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육원을 동정대부 좌승지로 이극기를 동정대부 우승지로 김영견을 동정대부 좌부승지로 현석규를 동정대부 우부승지로 임사홍을 동정대부 동부승지로 손순효를 동정대부 예문관 부지학으로 이원효를 동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삼았다. 성종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7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7일 가보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1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전괄 등이 차자를 올려 이르기를 이제 이원효를 판결사로 삼았으나 원효는 이조 참의 심한의 우서인데 이조에서 혐의하지 아니하고 주의하였으니 외람됨이 막심합니다. 원컨대 유사에 내려 추액하여 이원효의 관직을 아울러 고치게 하소서 하였다. 이조에 묻도록 명하니 이조에서 아뢰기를 당상과는 상패를 논하지 않고 제수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극증이 도승지가 되고서 이극기에게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하였으며 이극증이 이조판서가 되고서 이극돈에게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하였으며 노사신이 겸판서가 되고서 강희맹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하였으며 심한을 동부승지로 삼았으니 전례가 이와 같기 때문에 신등도 이제 또 주의를 하였습니다 하였다. 우선은 동서이고 주인은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은 2조, 무관은 병조에서 후보자 3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일이다. 상피는 친족이나 기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곳에서 벼슬 하는 인이나 청송, 시관 같은 것을 서로 피합니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8일 얼민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9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9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0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가 졸하였다. 조회를 정지하고 조제와 예장을 예대로 하였다. 신숙주의 자는 범옹이고 고령형 사람인데 공조 우참찬 등 영의정 신장의 아들로서 영락 정유년 6월 정유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량이 보통 아이들과 달라 글을 읽을 때 한 번만 보면 문득 기억하였다. 정통 무 5년에 세종이 비로소 시부 진사를 두었는데 신숙주는 초시와 복시에 연이어 장원을 하였고 또 생원에 합격하였으며 김인년의 문과의 제3인으로 뽑혀 처음에는 전농 직장에 제수되었다. 이조에서 신숙주를 제집사에 임명하였는데 관원이 잊어버리고 처벌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를 고라하게 되었으므로 헌부에서 이를 탄핵하여 관원이 죄를 얻어 파역을 당하게 되었다. 신숙주가 이를 민망히 여기고 곧 스스로 거짓 복주하여 이르기를 관원은 실제로 처벌 전했지만 내가 스스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관원은 온전할 수 있었으나 신숙주는 파면되었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후독함을 주앙하였다. 신유년의 가을에 집현전 부수찬에 죄수되었다. 개해년에 국가에서 사신을 보내어 일본과 교빙하게 되자 신숙주를 서장관으로 삼았다. 신숙주가 마침 병들었다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세종이 편전에서 인견하고 묻기를 들으니 너가 병으로 쇠약하다고 하였는데 먼 길을 갈 수 있겠느냐고 하니 대답하기를 신의 병이 이미 나았는데 어찌 감히 사행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장치하 떠나려고 하자 친척과 고구들은 사별하는 것이라고 여겨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으나 신숙주는 온화하여 조금도 난처한 기색이 없었다. 일본에 도착하여 그 나라 사람들이 붓과 종이를 가지고 와서 시를 써달라고 구하는 자가 모여들었으나 신숙주는 붓을 잡고 즉석에서 써주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돌아올 때에 대마도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도주와 더불어 세견선의 수를 약정하려고 하는데 도주가 아랫사람들의 노대여 의위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듣고 신숙주가 도주에게 말하기를 너희 수가 정해지면 고난이 도주에게 돌아갈 것이요 아랫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바가 없을 것이며 수를 정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도주에게 의뢰하겠는가. 그 이롭고 해로움은 지혜로운 자를 기다리지 아니하더라도 뒷날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 도주가 드디어 약속을 정하였다. 우리나라로 향할 때 구풍을 만나서 여럿이 모두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신숙주는 신색이 태연자약하여 말하기를 장부가 사방을 원유함에 이제 내가 이미 일본국을 보았고 또 이 바람으로 인하여 금능에 경박하여 예양 문물의 성함을 얻어보는 것도 또한 유쾌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다. 어떤 본국의 여자가 일찍이 외적에게 사로잡혔다가 임신을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같은 배로 오게 되었다. 배 가운데서 모두 말하기를 아이 뵌 여자는 배가 가는데 꺼리는 바인데 오늘의 북풍은 이 여자의 탓이라고 하면서 바다에 던지고자 하였으나 신숙주가 홀로 말하기를 남을 죽이고 삶을 구하는 것은 자마할 바가 아니다 하였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 바람이 자게 되어서 일행이 모두 무사하였다. 정묘년 가을의 중시에 합격하여 집현전 은교에 뛰어넘어 제수되었고 경태 경호년에 조사 예겸 사마순이 본국에 이르렀는데 세종이 문장에 능한 자를 선발하여 교유하도록 명하였더니 신숙주와 성상문이 예겸 등을 따라 창화하였으므로 크게 칭상을 받았고 예겸이 설제 등 루부를 짓자 신숙주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보운으로 이에 화답하였다. 예겸이
예겸이 중국 조정으로 돌아갈 때 실에 붙여 이르기를 사부에는 일찍이 굴원과 그의 제자 송옥의 문단에 올라 명승이 전해져 조단이 가득하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그에게 담복한 것이다. 사헌부의 장령과 집이 집현전의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임신년에 세조가 사은사가 되어 중국 서울에 갈 때 신숙주는 서장관으로 따라갔다. 계유년에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 승지에 올랐고 세조의 정난에 책훈되어 수충 협책 정난 공신의 칭호를 하사받았다. 갑술년에 도승지에 오르고 을해년에 세조가 즉위하자 동덕주와의 공신의 칭호를 하사받았으며 자헌대부 예문관 대제학에 올라 고령군으로 봉해졌다. 주문사가 되어 고명을 청하여 쓰는 고명을 청하여 인준을 받아서 돌아왔으므로 토지와 노비, 안마, 의복을 하사받았다. 병자년에 정헌대부 병조 판서에 올랐다가 얼마 되지 않아 숭정대부 판중추 원사에 올라 판병조사를 겸했으며 의정부 우찬성에 전임되어 판병조사를 겸했다. 성균관 대사승으로 문형을 맡았다. 천순 무인년에 대광 보국 승록 대부 의정부 우의정 고령 부원군에 나아가고 김효년의 조의정에 올랐다. 이보다 앞서 북로가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므로 세조가 매양 정토하고자 하므로 조정의 의논이 분운하였으나 신숙주가 홀로 계책을 세워 치기를 청하였다. 그리하여 경진년에 신숙주를 강원도 함길도 도체차사로 삼아가서 토벌하도록 명하였는데 승첩이 들리자 표리, 토전, 노비를 하사하였다. 이무년에 영의전에 올랐다가 성화 병술년에 사면하고 고령군으로 개봉하였다. 무자년에 예종이 즉위하자 세조의 유명으로서 원상을 설치하여 신숙주도 참여하였다. 남이의 난을 참정하고 보사, 병기, 정난, 익대 공신의 칭호를 하사받았다. 기축년에 예종이 승하하자 중회가 황황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신숙주가 대왕 대비에게 품하여 대책으로 처음으로 정하였다. 신묘년에 순성, 명랑, 경제, 홍화, 조활이 공신의 칭호를 하사받고 영의정이 제수되자 신숙주가 여러 번 사면하기를 상서하니 대왕 대비가 전지하기를 세조께서 경을 일컬어 위징이라 하였는데 이제 이를 잊었느냐 어찌하여 사양하느냐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졸환이 나이가 59세였다. 부음이 들린 임금이 몹시 슬퍼하며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깊이 의지하던 대신들이 근래 많이 죽었는데 이제 영의정이 또 죽었으니 내가 매우 애처롭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신숙주는 천자가 고매하고 관우하면서 활달하였으며 경사에 두루 미치고 의논에 항상 대체를 지녀서 까다롭거나 자질구레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일을 결단함에 있어 강하를 터놓은 것과 같이 막힘이 없어서 조야가 의지하고 중히 여겼다. 오랫동안 예술을 관장하여 사대 교린을 자신의 소임을 삼아 사명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 증음을 알고 한의에 능통하여 흥무증운을 번역하였으며 한음을 배우는 자들이 많이 이에 힘입었다. 친히 일본에 건너가 무릇 그 산천 관제 풍속 족계에 대하여 두루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 해동 제국기를 지어 올렸다. 세종이 올해 의례를 찬술하였으나 아직 반포하지 못하였는데 임금이 신숙주에게 명하여 간정하여 이를 인행하게 하였다. 문장을 만드는 것은 모두 가슴 속에서 우러나왔고 각삭을 일삼지 않았으며 스스로 호를 보한제라 하고 그 집이 있어 세상에 인행되었다. 친척을 은혜로서 위무하고 요우를 성심으로 대접하였으며 비록 복례와 같이 천한 자라도 모두 은희로서 대우하였다. 졸하게 되자 듣는 자가 애석해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다. 유명으로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부도의 법을 쓰지 말게 하였으며 서적을 함께 묻도록 하였다. 시호를 문충이라 하였는데 도둑을 지키고 문장에 박학한 것을 문이라 하고 자신이 위태로우면서도 임금을 받드는 것을 충이라 한다. 신숙주는 증 영의정 부사 윤경연의 딸에게 장가들어 18 아들을 낳았으니
장남은 신주인데 먼저 죽었고 다음은 신면인데 함길도 두 관찰사로서 이 시에의 난을 만나 죽었으며 다음은 신찬인데 황해도 관찰사이고 다음은 신정인데 이조 참판이며 다음은 신준인데 병주 참의로서 신정과 신주는 모두 주아리 공신에 참여하였다. 다음은 신부이고 다음은 신형이며 다음은 신필이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신숙주는 일찍이 중한 명망이 있어 세종이 문종에게 말하기를 신숙주는 국사를 부탁할 만한 자이다 라고 하였고 세조를 조우하여 계책에 이 행해지고 말은 받아들여져 세조가 일찍이 말하기를 경은 나의 위징이다 라고 하였고 매양 큰일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았다. 임금이 즉위함에 있어서는 보양하고 찬도하는 공이 많았다. 그러나 세조를 섬김에 승순만을 힘썼고 예종조에는 형정이 공정함을 잃었는데 광구한 바가 없었으니 이것이 그의 단점이다. 은권이 바야흐로 성하였으나 자신이 유설의 욕을 만났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신정도 또한 배임을 당하였으니 슬퍼할진저하였다. 의위는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창화는 시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보우는 다른 사람의 시의 운을 써서 화답하여 시를 지읍니다. 위징은 당나라 태종도의 명신이다. 각삭은 남에게 가혹하게 합니다. 보한 재집이 있다. 조우는 현신이 명군을 만나 마음이 맞습니다. 광구는 악한 일을 못하게 구원합니다. 유설은 검은 포승으로 죄인을 묶습니다. 유설이라.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1일 무술 두번째 기사 전직하기를 영의정의 상장이 모든 일은 해조로 하여금 검거하게 하라 하였다. 도승지 유지가 아래기를 예문에 대신이 졸하면 거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야흐로 혹시만 더위이니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정지하라고 명령하였다. 성정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1일 무술 세번째 기사 호저의 전지하에 신숙주의 상해 부위로 쌀콩 아우로 100석 종이 150권 백정포 20필 백면포 20필 백저포 10필 정포 50필 석회 50석 청멸 1석 황납 30건을 하사하게 하였다. 성정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2일 기해 첫번째 기사 임금이 해운포 만호 진석숭을 개차하도록 명하였다. 그 내에 새로 만호에 제수되는 자는 사은한 다음 날 승정원에서 천문을 만들어 아래게 해서 그 글을 아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었다. 임금이 진석숭이 사은하는 날에 지은 천문을 보고 전지하기를 진석숭의 글 쓴 바를 보니 본장에 서명한 필적과 같지 아니하니 승지로 하여금 나아가 같이 보는 곳에서 쓰게 하라 하였다. 진석숭이 글자 모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조하승지 유군이 몹시 놀라면서 좌우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김국광의 청으로 인하여 청가했는데 이제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몰래 서리에게 부탁을 대신 써서 주니 진석숭이 즉시 그가 손수 쓴 글을 찢어버리고 서리가 쓴 것을 올렸으나 또한 먼저의 글씨와 같지 아니하였다. 유군이 다시 서리로 하여금 3번이나 고쳐 쓰게 하여 주었으나 그래도 같지 아니하니 유군이 부득이 아뢰기를 진석숭이 전에 쓴 첩문은 손수 쓴 것이 아님이 분명하니 청간대 국문학야 수산이 개차하도록 명령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유건이 근밀한 지위에 있으면서 속인 것을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진석숭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100일이 하늘 한가운데 있는데 어찌 그 정상을 숨길 수가 있겠는가. 듣는 자들이 그를 비웃었다 하였다. 성정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0일 기해 두번째 기사 전주부원 윤효손이에게 유시하기를 민생의 휴척은 수령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본주는 재해를 입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많이 모자랐는데 너가 고을을 다스리면서 진율한 바가 있어 국을 하러 다니는 자로 하여금 목숨을 잃게 하고 유망자를 보관하였으며 정사가
공평하고 송사가 잘 다스려져서 백성이 그 혜택을 입었다고 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이제 당 표리를 하사하여 너의 뛰어난 공적을 나타내는 것이니 잘 받도록 하라 하였다. 전주 백성들이 윤효손의 정적을 기록하여 보상을 더해 줄 것을 청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2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예조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도성의 가로에 승도들이 말을 타고 횡행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지금부터는 양종의 판사와 늙고 병든 자 이외에 승인이 말을 타는 것을 일찍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0일 기해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진잠의 죄수인 백정, 석을지, 속은 장해산의 강도 죄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하고 수교 이하의 처자는 사는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심말동의 아들 심개손이 상언하여 허통을 청하니 원상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정인지 김국광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대전에 첩의 자손의 한품을 실은 것은 법의 정상입니다. 혹은 척속으로서 혹은 공로로서 한때의 특은으로 한품을 면하게 하는 것은 법의 권도입니다. 신말동은 소헌왕의 유복의 친족으로 세조조에 잠저 때 공로가 있었다고 해 한품에 구애받지 않고 지비가 당상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전로가 이미 통했는데 그 아들이 다시 한품에 구애되면 상을 세상에 미치게 하는 뜻이 아닐 듯합니다. 또 무직으로서 문관의 청요 및 과거 출신의 예가 아니니 이는 가하다고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뒷날 원상이 대궐에 나와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유복은 상에 복을 입을 수 있는 정도에 가까운 친척이다. 청료는 청환과 요직이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려 이르기를 신등이 판결사 이원효의 관직을 고치도록 청하였더니 전지하기를 당상관은 상피를 헤아리지 않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으므로 고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생각하건대 상피의 법은 대전에 실려 있는데 당상과 당하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만약 한때 이를 끌어대어 통례로 삼는다면 부자 형제일지라도 모두 청가할 것이니 그것이 옳겠습니까? 하물며 당상관이 된 자가 반드시 모두 어진 것이 아니고 전조의 관리가 반드시 모두 공평한 것도 아닌데 한번 그 단서를 열어 이를 끌어대어 모방하게 되면 모라마는 패단이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이 원효의 관직을 고쳐 그 패단을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이 원효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동부승지 임사홍에게 명하여 신숙주의 집에 가서 조문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5일 이민 세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삼전의 신녀로서 연고가 있어 대궐을 나간 자 가운데 내전을 모신 지 30년 이상이면 신약을 면제해주고 20년 이상이면 공물을 거둘 것이며 죄를 범하고서 나간 자는 이 한계에 두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삼전은 정희왕후 세자비 윤씨를 말하고 소획왕후 덕종비 한씨이며 안순왕후 예종의 계비 한씨를 말한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5일 이민 네 번째 기사. 노비 단송의 대한을 논의하다. 이보다 앞서 예조 정랑 안철양이 윤대하여 다시 노비 단송의 대한을 세울 것을 청함으로 원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으나 의논이 일치하지 못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전지하기를 부재학 손순효가 그늘의 판결사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한계를 세우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알 것이니
그를 불러 이를 알려서 아뢰게 하라 하니 손순효가 아뢰기를 신이 장례원에 있으면서 바야흐로 아뢰고자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교추되었습니다. 지금 정유년에 대한을 세운 지 59년이 되었는데 간위가 날로 심하여 장단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한정을 세워 단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한계를 세우고 절목을 원상으로 하여금 의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는 의정부나 육조에서 중신들이 모여 관세에서 보고한 사목이나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에 대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5일 이민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올량합 동이라소와 그의 아내 묘시가 충청도 홍주에서 살게 해달라고 청하니 곧 토지 3결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5일 이민 6번째 기사 병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흥량현 사람이 외적을 만나 서로 싸워서 쏘아 죽인 자가 3명이고 산채로 사로잡힌 자가 7명으로 그 공이 상주를 만합니다. 청컨대 1등은 2작업을 뛰어넘게 하고 2등은 1작업을 뛰어넘게 하며 3등은 가자할 것이며 향리의 2등은 2년 동안 한정하여 역을 면제해 주게 하고 천구의 3등은 1년 동안 한정하여 역을 면제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발포만호 배효수는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에 나아갔고 현감 노효씨는 비록 싸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미리 군조를 불러 모아 배를 타고 변에 대비하다가 적이 이르자 포위하여 이를 공격하였으므로 이 또한 공이 있으니 청컨대 아울러 논상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배효수와 노효씨는 1등에 따라 상을 주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5일 이민 7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겸사보 내금 위에 아마를 사람마다 각각 한 필씩 하사하도록 하였으니 받은 자가 모두 245인이었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6일 계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6일 계묘 두번째 기사 사직서령 한치원 등 3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6일 계묘 세번째 기사 여로도의 관찰사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병기는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긴효한데 도내의 여러 고을 여러 진 여러 포의 수령 만호가 오로지 마음을 써서 수련하지 아니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경은 더욱 엄하게 검찰라에 항상 정렬하게 하라. 가까운 나라에 조신을 보내어 검획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6일 계묘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6일 계묘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7일 갑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7일 갑진 두번째 기사 원상 및 의정부 6조 판서를 불러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7일 갑진 세번째 기사 하균의 주의를 결정하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하동부원군 정인지 봉원부원군 정창선 주하의장 한명의 인산부원군 홍윤성 무성부원군 윤자운 광산부원군 김국광 우찬성 윤필상 호조판서 이극정 이조판서 정효상 공조판서 김교 예조판서 이승소 형조판서 이승원이 의논하기를 정인이 그 주인을 독살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몰래 하균과 간통한 것을 그 주인이 알고서 이를 검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며 하균에게 모의하고서 한 것은 정적이 현저하니 아이를 낳기를 기다린 뒤에 추궁하여 정상을 알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가 사형에 관계되는 것인데 비록 여러 해 동안 가두어 두더라도 무엇이 해가 되겠습니까 하였고 창녕부원군 조수문 우의정 김질이 의논하기를 전일의 신등이 친히 아랜대로 하균이 마땅히 시추로서 논단할 것이며 다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하였으며 조화찬성 노사신 병조판서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하균이 비록 정인과 서로 관통했으나 정인이 주인을 죽인 데에 한마디 말도 서로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2번이나 고신을 받았는데도 굴복하지 아니하니 형장의 아래에 혹
무복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시추로서 논하여 결단하게 하소서니 조승문 등의 의논에 따랐다. 시추는 당시 옥에 갇혀 있는 죄인을 심문합니다. 무복은 죄가 없으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여 형을 받는 일이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7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대전의 사천조에 분급하여야 할 노비를 부모가 아직 분급하지 않은 노비는 자녀의 존모를 논하지 않고 분급해 준다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정인지 정창수 한 명의 연자원 노사신 이극배 서거정이 의논하기를 자녀의 존모를 논하지 않고 분급한다고 한 것은 고려의 풍속에 먼저 죽는 자는 불효라고 여기고서 노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지 자식이 없는 딸로서 죽은 자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대범하게 자녀의 존모를 논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없는 딸은 말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죽은 지 수십 년 뒤에 처부모라고 일컬으면서 아직 분급하지 않은 노비를 송사로 다투어 얻는다는 것은 정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위가 다시 후처를 취하여 아들을 두면 봉사를 한다고 일컬고서 분급하는 것은 오히려 말할 것도 있겠으나 만약 딸만 있으면 분급하는 것은 더욱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자식이 없이 죽은 아내는 노비를 분급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조승문, 김질, 홍윤성, 김국광, 이극정, 정효상, 김교, 이승소가 의논하기를 혼가할 때에 반드시 새로운 노비가 있을 것이니 이것도 부모가 친히 주는 노비입니다. 비록 더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봉사할 노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이승원이 의논하기를 부처의 아들이 전모를 봉사할 노비는 대전에 의하여 수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정인지 등과 이승원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7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강이경의 사위 이계일을 허통하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정인지 정창순 한 명의 홍윤성, 조승문, 김질, 연자원,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율외에 사로를 막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허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7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대전의 수령 가운데 쉽고 십상인 자에게는 작업을 더해준다는 조항을 의논하였는데 정인지 정창수 한 명의 홍윤성, 조승문, 김질, 윤자원, 김국광, 노사신, 윤필상, 이극배, 서거정, 이극정, 정효상, 김교, 이승소, 이승원이 의논하기를 당상관은 예대로 승진시킬 수 없으니 목 이상은 옛날대로 승직시키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십고 십상은 벼슬아치의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인데 경관은 각 청의 장관, 지방관은 감사가 해마다 2번씩 그 근무 성적을 고사하여 상중하의 세 급으로 나눌 때 동일한 직에 있는 사람이 5해 동안 늘 상급의 성적을 얻을 때를 말한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7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노비의 단송의 한계를 정하는 절목을 의논하였는데 정인지 정창순 한 명의 홍윤성, 조승문, 김질, 연자원, 김국광, 노사신, 윤필상, 서거정, 이극배, 이극정, 정효상, 김교, 이승소, 이승원이 의논하기를 단송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조종조에 있어서 정유년, 갑오년의 2해에 모두 있었으므로 절목이 매우 자세하니 해수로 하여금 그 절목 및 원육전, 송육전의 기록을 상고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7일 갑진 여덟 번째 기사. 양계의 충추한위에게 솔정으로서 급보하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정인지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충찬위와 충의위는 본래 장번이고 또 보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찬위에는 간혹 빈잔한 자가 있으니 병조에서 아랜 바에 의하여 4번으로 나누어 휴식이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창선 한 명의 홍윤성, 조승문, 김질, 연자원, 노사신, 윤필상, 서거정이 의논하기를 충찬위에는 동거하는 아들 사위 조카 중 한 사람에게는 역을 정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이극정 정효상 김교 이승소 이승원이 의논하기를 다른 도의 충찬위라면 윤변으로 휴식하게 되므로 비록 솔정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가하지만은 양계는 사변이 있을 때마다 다 함께 부방하게 되므로 그 역이 군사를 급보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동거하는 아들 사위 아우 중 한 사람에게 역을 정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랐다. 급보는 입역하는 정군에게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돌보도록 보포를 주는 일이다. 초기에는 군사 경비의 분급을 봉족이라 하여 호 단위로 부여하였으나 세조 11년 1465년부터 이것을 보 단위로 개정하여 보포를 징수하여 주었다.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7일 갑진 9번째 기사 신말동의 아들 심개손의 한품에 대한 일을 의논하는데 정창송 한명야 홍윤성 조승문 김질 연자원이 의논하기를 신말동이 비록 진공신으로 당상관이라 하더라도 그 아내가 천구라면 자식에게 한품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고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신말동의 부처는 세조께서 이미 모두 허통하여 양인이 되었는데 그 자손이 첩의 자손을 한품하는 법에 구애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물며 대수 공신 중에는 간혹 첩의 소생으로 천구인자가 있어도 모두 한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도 한정하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며 윤필상 서거정 이극배 이극정 정효상 김교 이승소 이승원이 의논하기를 병조의 계목에 의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7일 갑진 10번째 기사 군적의 절목을 의논하였는데 김질 연자원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제1의 정액조 제2의 유방 정병을 4번조로 나누고 제3의 황해도 강원도의 유방 정병조 제4의 수군조 제7의 번상 정병조 제8의 제도 유방조 제9의 보좌 열서 등의 일을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며 제5조의 갑사 원액은 이미 8천으로 정하였으니 경중의 병조와 외방의 절도사에게는 마땅히 하번 갑사를 모두 시제로 충차하고 남은 수를 기록하지 말게 할 것입니다. 제6조의 별시위, 파족위, 취라치, 팽배, 대조론 나타나 있는 수에 의하여 군적에 기록하고 아직 임명하지 않은 선원밀의 기록하지 말 것이며 제10조의 제업 군적조는 계목에 의하여 하되 다만 군적을 만들고 한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정창손 한명의 홍윤성 조승문 노사신 윤필상 서거정 김교가 의논하기를 제1조의 제업 군정 정액의 일은 조종조의 법을 만든 것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치면 온 나라가 소유할 것이고 또 정액을 할 즈음에 옮기고 바꾸고 더하고 감하는데 배단이 많을 것이니 나타나 있는 수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7일 갑진 11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7일 갑진 12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8일 을사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외의 중추 신중이 이제 우리나라의 표류인 3명을 돌려보내왔는데 그들이 사는 섬은 우리나라 행인이 가고 오면서 경유하는 땅이며 그의 사자 신위문은 또한 도주의 아우입니다. 예에 의해서 비록 특별히 하사할 것은 없더라도 청컨대 별다른 예로서 후대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특송의 예에 의하여 별 하정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영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이제 사신을 이번에 보내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고려의 정몽주랑 조선조의 신숙주 같은 자를 택해서 보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영사 홍윤성이 아뢰기를 세종조의 변효문이 일본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남수문을 서관장으로 삼았더니 남수문은 중시의 장원을 하여 명망이 있었으므로 조정에서 아껴 박팽년으로 대신하게 하였으나 박팽년도 계책으로서 면하게 하고 마침내 신숙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남수문은 일찍 죽고 박팽년은 주사되었으며
신석주는 나라를 위해 크게 임용돼 훌륭한 공훈과 업적이 있었습니다. 일본국의 일을 가추 아는 자는 유독 신석주 한 사람뿐이었는데 이제 이미 서거하였습니다. 만일에라도 저쪽에 일이 있으면 산천에 구부러지고 고든 것이나 습속에서 즐기고 좋아하는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통친사는 무름지기 나이 젊고 지략이 있어 장차 나라를 위하여 쓰릴 자를 가려서 보내고 부사 이하 군관에 이르기까지도 마땅히 가려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별하정은 외국의 사신이 머무르는 곳에 항상 지공하기로 정한 외에 따로 음식을 날마다 보내주던 것을 말한다. 성정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28일 을사 두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전지를 보니 마정은 군국의 중대한 일이므로 해이하게 할 수 없으므로 전마 별감은 마땅히 청근하고 사물에 정통한 인원을 택하여 보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의 전마 별감인 조계손 민회석 송호를 보니 모두 사물에 정통하고 청근한 자가 아니므로 전하께서 중하게 맡기는 뜻에 부응하지 못할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고 다시 택에서 차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경등의 말은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사복제조가 뽑은 바이고 전마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그들이 사물에 정통하지 못하다는 정상을 경등이 자세히 안다고 하면 옳겠지만은 만약 전하여 듣고서 아뢰는 것이라면 완전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내가 합당한지를 시험해 보고자 한다 하였다. 성조시로 56번 성종 6년 6월 28일 을사 세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다 동부승지 임사홍이 아뢰기를 구례의 별하증은 대신과 거추의 사송이면 세 차례로 하고 원교직과 종정국의 특송이면 두 차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종직가의 아우도 종성가가 사신으로 왔을 때 종진가의 영구로서 특별히 별하증 1차를 하사하였습니다. 지금 온 신위 문도 이 예에 의하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이때 이 성소가 입시하였더니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기를 외와 야인을 응접하는 여러 가지 일을 지난번에는 오로지 신정성에게 의지하였으나 이제는 경에게 부탁하니 경은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28일 을사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29일 병호 첫번째 기사 충청도 병마 절도사 이종생이 사조하였다. 성경시록 56권 성종 6년 6월 29일 병호 두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궁궐 수리 도감의 낭청인 부사직 신보 김무 부사과 김우무 의빈부 경력 남칭 호조 정랑 민영견 공조 정랑 신중거 병조 정랑 김의형 전 부사과 민예달 부사맹 권한번 가운데 동반에 있는 자는 개만되기를 기다려 승직하고 서반에 있는 자는 결혼에 따라서 동반에 서용할 것이며 전함은 서반에 서용하되 감화 별제 최경 사용 안귀생은 승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29일 병호 세번째 기사 이조 병조에 전지하기를 주문사의 군관 최승불 조구지 이영생 하인을 동반과 서반의 결혼에 따라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56권 성종 6년 6월 29일 병호 네번째 기사 좌부승지 이 김영견이 어머니의 병으로 상사하여 사직하니 작업을 더해주고 이조 참판으로 올려서 제수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시록 56권 성종 6년 6월 30일 성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 명에가 아뢰기를 평안도의 구령구작에 본래 만호를 두었다가 지난번 혁파했는데 얼음이 얼면 삭주 부사가 가서 지키고 얼음이 풀리면 다만 군관을 보내 이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구자는 정로의 요충으로 방어에 가장 기묘합니다. 만약 대적이
구령을 포위하고 군사를 나누어 삭주를 엄습하면 성에 주장이 없는데 누가 이를 방어하겠습니까? 다시 구령에 만호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느 때 혁파했느냐 하니 지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세조조에 혁파하였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해도 구령은 연번의 첫 번째 진으로 장수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조께서는 다만 병견에 성식이 없다고 하여 이를 혁파한 것이니 이제 병경이 있으므로 다시 설치하는 것이 매우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선원께서 고친 바를 갑자기 회복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마땅히 널리 의논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구령구자를 세조조에서 혁파한 것은 대삭주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겸하여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대삭주를 소삭주로 옮겨서 배치하였으므로 구령과의 거리가 35류리 이어서 완급할 때 반드시 서로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성식이 그치지 않았으니 다시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만주의 막내 아들이 그 아비로 인하여 화라온의 아내를 취하고 아비의 원수를 갚고자 부락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추고 마비한데 어찌 침과에 약탈할 계획을 하지 않을 줄 알겠습니까? 이 산의 싸움에 화라온 부락의 무리도 많이 죽었으니 저 오랑캐들은 완우하여 자성할 줄은 알지 못하고 반드시 도리어 우리나라를 원수로 삼을 것입니다. 구령만호는 모름지기 속히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였다. 추고마비는 흉노는 말이 살찌는 가을 무렵에 자주 남하여 변경을 침노하였으므로 전쟁의 준비는 다 되고 사기는 떨치어 전쟁의 호기가 도래하였음을 말한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30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30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6권 성종 6년 7월 1일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상서원 판관 유약 등 2인이 연대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형제의 전지하기를 대전의 사천조에 분급해야 할 노비를 부모가 아직 분급하지 않은 노비는 자녀의 존모를 논하지 않고 분급한다는 본뜻은 대개 전조의 풍속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서 출생한 것은 불효라 칭하여 줄여서 분급한 것을 위해 설치한 것이지 아들과 딸도 없이 부모보다 먼저 죽은 사람을 위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이러한 뜻을 살피지 못하고 자식이 없이 사망한 아내의 부모가 분급하지 않은 노비를 일반적으로 분급한 것은 전혀 입법한 본뜻을 잃었으니 그 분급하지 않은 노비는 분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모를 봉사하는 노비는 대전에 의거하여 수요를 나누어 분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박숙선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교하기를 이명대군 이구의 사위인 부사용 민영과 권형에게는 관직을 승진시키고 계양군 이정의 사위인 한흠과 의빈 심안의 아들 주남에게는 가자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일 무신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일 무신 여덟 번째 기사 정창손을 대광 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으로 윤사헌을 대광 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우의정으로 김지를 대광보국 숙록대부 상락구원군으로 삼고 윤자원을 예조판서를 겸무하고 이수기를 가정대부 연안군으로서 황해도 관찰사를 겸무하게 하고 정승조를 가정대부 형조참판으로 윤계겸을 자헌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현석규를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 승지로 임사홍을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 승지로 한간을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 승지로 김긍육을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조지주를 통정대부 행 양주 목사로 김숭혜를 통정대부 행 정주 목사로 임숙을 통정대부 행 안주 목사로 이시보를 통정대부 행 강화 도호부사로
김언경을 통정대부 행 삼척도호부사로, 한숙후를 통정대부 행 운성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일 기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4일 진해 첫 번째 기사 예조와 형조의 전지하기를 대전 송록의 정한 제10조의 임술년 8월 28일 이후부터 신사년 7월 15일 이전까지는 조부모와 부모가 허여한 것과 동복이 자기들끼리 분집한 기록 외에 관에서 서명하지 않은 문기는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제12조의 병술년 7월 초 9일 이후부터 기축년 6월 26일 이전까지는 무릇 노비의 문기는 비록 관에서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청리하게 하였다. 그러면 그 사이의 신사년 7월 16일 이후부터 병술년 7월 초 8일 이전까지 성취한 문기는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으니 그것은 신사년의 대전의 노비 전급조를 상고하여 첨가 기록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으니 폐해를 진술한 사람이 말하기를 경계의 백성들에게 요역이 균평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보다 앞서 생풀을 바칠 때 백성이 고통을 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정한 이후에는 여러 해 묵은 큰 폐해가 하루아침에 깨끗이 제거되니 백성들이 서로 경화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성을 사역하는 법식 내에는 무릇 전지 8결에 1인의 역군을 내게 되니 1년 동안에 백성을 사역하는 것이 6일에 지나지 않는데도 수령들은 국가에서 백성을 무율하는 뜻을 따르지 않고 상시로 백성을 사역하여 자기의 사정을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내수사의 노자, 권세가의 반당 노자는 또는 관중의 제역한 각호에게는 모두 받들여 보호해주고 세력이 없는 잔호에게는 별도로 뽑아 장부에 기록하여 한 차례 돌고 난 후에도 다시 사역하게 되니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 영세민이 경작하는 전지 1결에다 권세가의 경작하는 전지 7결까지 합쳐서 1인의 역부를 내게 되니 그 권세가 종은 성호사서처럼 그 주인의 세력을 믿고서 상시 요역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령들은 세력을 두려워하여 능히 제어하지 못하고 간사한 이속들은 그러한 틈을 타고서 그 술책을 부리니 국가의 좋은 법과 좋은 뜻이 한갓 거칠야만 될 뿐입니다. 빈궁한 백성은 전지 1결을 가지고서 권세가의 7결의 요역까지 합쳐서 제공하다 보니 농사철에 농업을 폐지하게 되어 가을에는 수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식을 주고 빌려서 생활하다가 이듬해 봄에 이르러서는 전답과 주택을 다 팔아 갚고 돌아갈 곳이 없게 되자 부유하고 세력 있는 집에 붙어서 얻어먹으며 고용살이를 감당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몹시 슬퍼할 일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국가에서 백성을 사역하는 제도가 강령만 있고 조목은 없으므로 수령들이 이를 받들어 시행하지 않으며 감사는 비록 살펴서 시행하려 하여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신등은 원컨대 지금부터는 부역은 한결같이 생풀을 바치는 제도에 의하여 한 고을에 경작하는 전결의 수량을 먼저 정해두고 전지 8결에 역부 1인을 내는 것으로 강령을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한 고을에 경작하는 전지가 800결이라면 역부 100명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미루어 나가서 여러 고을의 전결의 수량을 가지고 역부를 계산해 내도록 하여 보안을 명백히 정하고 고을마다 각각 3건을 만들어 본조와 호조와 본도, 본고을에 나누어 간수하도록 하고 매양 역부를 낼 때는 수령이 친히 장부를 손에 쥐고서 그 이미 요역에 나간 사람과 요역에 나가지 않은 사람을 가려서 명백히 이를 기록하여 한 차례 돌고 난 후에 다시 시작하게 한다면 백성의 원망도 없어지고 부역도 균평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을 제정하고 감사는 순행할 적마다 상시 고찰에서 출척에 참고한다면 수령들은 거의
두려워하여 받들어 시행할 것입니다. 신등이 백성을 사역하는 법을 참상해보니 법식 내에 일체 수세는 전제 8결의 역부 1명을 내도록 한다는 주에 관찰사가 이를 모아 공력을 헤아리고 전지를 계산하여 역부를 조발하는데 한 고을의 군주를 다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요를 적당히 나누어 각기 그 부근에서 번갈아 부역시켜 1년 동안에 6일에 지나지 않으며 만약 길이 멀어 6일 이상이 걸리면 그 이듬해의 부역을 해서 줄이게 하고 수령이 혹시 인정으로서 역부를 조발하는 일이 금평하지 못하거나 혹은 역부를 영솔한 관리가 시일을 지체하여 기한을 넘기는 사람은 모두 제서 유의율로 논제하고 만약 1년에 마지 못해서 2번 부역시키게 되면 모름지기 계달하고 나서 시행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여러 고을에서 역부를 조발할 즈음에 있어 군도를 내는 수요를 이름 밑에 표시해 기록하지 않으므로 수령들이 마음대로 변경하여 옮기기도 하고 해당 이속들은 이를 인연하여 관계를 부려 부호를 버리고 빈호를 사역하는 패단이 없지 않으니 이는 진실로 의자의 말과 같습니다. 청컨대 생풀을 나누어 정하는 예에 의하여 여러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여러 고을의 수세는 전지 내에 아무면 아무 전지 8결에는 1인의 역부를 내고 아무의 전지를 8개를 합쳐서 1인의 역부를 내게 하면 사면이 모두 이 예에 따라서 상세히 장부를 만들어 본도 본업에 간수하고 본조에서는 단속하는 참고로 삼으며 관찰사가 순행할 때마다 장부를 상고하여 검찰해서 만약 받들어 시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백성을 사역하는 법에 의하여 뒤따라 곧 주의를 다스리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정은 나라의 제도 또는 관청에서 쓰는 물건의 값, 세액, 곡물액 등을 심사 결정하는 일이다. 8결은 지적의 단위이다. 성호 사스는 성 안에 사는 여우와 사당 안에 사는 쥐를 말하는데 성과 사당을 의지하여 사는 짐승이나 즉 어떤 권력이 있는 배경을 믿고 사는 간신의 비유이다. 인정은 벼슬아치에게 주는 선물이다.